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비트나인의 임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포스트그레스QL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 GitHub의 프로파일인데요. 사실상 저도 사실은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참여를 좀 힘들게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GitHub에서 1년간의 자료들이 이렇게 이제 커밋을 한 것들이 좀 있긴 한데요. 지금 시대가 오픈 소스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떻게 기여하면 좋을까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 것들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그레스QL은 지금 이제 명실상부 오픈 소스 넘버원 DBMS가 되었습니다. 이쪽에 이런 이제 아티클도 있더라고요. 포스트그레스QL is eating the 데이터베이스 월드. 제가 봤을 때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이미지를 보시다시피 포스트그레스QL을 DBMS를 가운데로 두고 에코시스템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또한 이제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ML, AI 관련해서 PG 벡터도 있고 GIS, 포스트 GIS는 상당히 좀 유명하고요. 그리고 NoSQL DB로서 타임 스케일 DB라든지 AG 그래프, 덕DB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OLAP로도 있고 이제 협업을 위해서 다양한 이런 이제 커뮤니티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제목대로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요런 이제 순서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G 커뮤니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포스트그레 DBMS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지금 기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밋페스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 코드 기여를 받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PG 에코시스템에서 PG 풀이라든지 PG 어드민 이 또한 중요한 커뮤니티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G 커뮤니티입니다. 실제적으로 PG 커뮤니티는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코어 멤버가 7명, 그리고 커미터 31명, 그 외적으로 이제 컨트리뷰터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커미터는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받고 있지 않는 걸로 좀 알고는 있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적으로 컨트리뷰터 쪽으로는 있으실 텐데요. 현재 커미터 쪽에서는 한국 분들이 없어서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당히 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이제 활동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커미터로서는 더 이상 이제 뽑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방법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코드로 참여하는 방법들도 있으시고 테스팅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또한 이제 도큐멘테이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 작성한다든지 튜토리얼 작성한다든지 오탈자를 수정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커뮤니티 서포트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채널 활동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일 쉬운 방법들은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스폰서가 제일 쉬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국 분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의 매뉴얼을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커뮤니티에 얘기하셔가지고 접근을 그렇게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실제적으로 커뮤니티에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굳이 코드 개발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기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실제적으로는 포스트그레스QL은 메일링 리스트가 공식 커뮤니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GitHub이 지금 오픈 소스의 제일 활발한 커뮤니티 채널로 지금 다들 유명한데요. 포스트그레스QL은 GitHub 채널도 있지만
GitHub에서는 미러 사이트입니다. 미러 사이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가입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외적으로 뭐 슬랙이나 디스코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일링 리스트인데요. 메일링 리스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메일링 리스트를 살펴보면 제너럴이 있고요. 그 모든 이제 일반적인 부분들, 버그스, 이제 해커스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커스 쪽에서 이제 뭐 개발자라고 하신다면은 풀리캐스트를 날려서 코드 기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퍼포먼스나 뭐 SQL 구문에 대해서 최적화되고 이제 뭐 좋은 사례들을 설명하는 그런 이제 그 메일링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메일링 리스트는 실제적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지금 기여하고 참여하는 방법에서 제일 첫 번째는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식적인 깃 레파지토리입니다. 깃 레파지토리가 GitHub도 깃 레파지토리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깃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여러 가지 이제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드 기여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PG DBMS에서 좀 기여하는 방법 중에 특이한 단계가 있는데요. 커밋-패스트라고 하는 PG에서는 커밋-패스트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커밋-패스트가 월별로 한 2달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1년에 총 5번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단계를 거쳐서 레귤러하게 정기적으로 커밋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커밋-패스트 부분인데요. 네, 여기 2024년 1월, 1월, 3월, 7월, 9월, 11월, 1월 이렇게 이제 레귤러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달 거는 끝이 났고요. 2024년 7월께 이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커밋-패스트가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그 라운드 로빈 리뷰어라고 해서 리뷰어로 테스터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에 메일링 리스트를 구독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요 RRR 라운드 로빈 리뷰어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쪽에 보시면은 그 리뷰어라고 해서 이쪽에 리뷰어들이 명단들이 올라갑니다. 각각 이제 그 요 라운드 로빈 리뷰어를 등록을 해서 랜덤하게 그런 어떤 그 패치들을 커밋들을 할당을 받게 됩니다. 할당을 받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해서 제대로 이제 리뷰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커밋 패스트에 이름이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커밋을 올리는 방법인데요. 요 부분은 이제 뭐 자료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뭐 중요한 사항인데 요런 부분들도 이제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PG풀2라고 해서 또 중요한 DBMS 말고 그걸 이제 구성할 수 있는 아키텍처적인 부분에 대한 커뮤니티입니다. 이 PG풀 또한 긴 레파지토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PG DBMS하고 동일하게 별도로 있고요. 이 또한 이제 GitHub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GitHub은 최초 이제 미러로 운영하다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함께 공식 레파지토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PG풀2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PR을 날리게 되면 커미터가 리뷰를 해서 커밋을 하는 구조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PR 코드 기여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PG풀2 같은 경우는 이제 투두 리스트가 이제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PG 어드민입니다. PG 어드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DB에버라든지 다른 저희가 쿼리를 직접 날려볼 수 있는 툴입니다. 요거 또한 이제 PG에서 커뮤니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실제적으로는 이제 동일하게 PR을 날리고 커미터가 리뷰를 하고 다시 이제 커밋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그 자료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금방 이제 여러 가지 소개를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메일링 리스트를 등록을 해서 받아보시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저희가 이제 그 커밋 페스트를 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리뷰어로서 등록을 해서 한번 받아보시고 커밋되는 거를 본인들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리뷰를 해보시는 게 제일 현재 참여하기 좀 쉬운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커뮤니티 참여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시간이 좀 많이 좀 짧게 할당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뷰어로서 한번 활동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조금 받겠습니다. 아니면 네. 다음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본 세션인데요. 그 앞서 이제 그 세션은 앞선 세션은 그 개발자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이제 주니어 분들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코드 기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무에 이제 적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뭐 본인 그 각자 다들 토이 프로젝트로 많이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 포스트그레 SQL을 사용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적용 시 고려할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포스트그레 SQL을 왜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확장을 한다든지, 지금 보니까 마리아DB 오픈소스인 마리아DB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럼 계속 써야 될 것이냐, 이거를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기로에 뭐 선택의 뭐 과정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기존의 오라클이 뭐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PG 포스트그레 오픈소스가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윈백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혹은 뭐 오픈소스는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실제적으로 다 가용하시고, 이 다음 장표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도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 서비스의 대상이라든지 뭐 대내 서비스, 뭐 조직 내에서 뭐 연구소 내에서 쓸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서 쓸 것인지, 24365, 247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좀 마이너하게 하긴 하지만 시스템 모니터링도 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장애 요소도 DR 같은 것도 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 트랜잭션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뭐 리드가 다수인 건지 라이트가 다수인 건지, 뭐 여행사 뭐 로고 해놨는데 로고는 라이트가 다수이고요. 여행사는 사실상 뭐 몇 가지 유행 상품만 넣어 놓으면은 그거를 조회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저장 용량 같은 경우는 테라바이트 이상, 뭐 테라바이트 이하 정도로 쿼리 수준에서는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건지, 아니면은 뭐 단순 조회일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포스트그레스QL을 선택했다라고 하셨을 때는 포스트그레스QL의 사상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포스트그레스QL은 표준을 준수하고 개방적인 DBMS입니다. 엄격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 코어를 가지고 쓰는 쪽에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쓰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엄격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C 언어로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C 언어 같은 경우도 형 캐스팅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다르게 데이터를 다르게 쓰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용자가 정해줘서 진행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상도 이어받아서 엄격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포스트그레스QL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DBMS를 개선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실제 개발자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이런 그 사상들을 가지고 PG 코어에서는 대용량 처리와 성능 위주의 R&D, 디벨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익스텐션 메커니즘도 있고, 이제 후킹 메커니즘들도 있고, API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외부에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엔진 확장하는 실제적으로 코어 엔진을 확장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상용 제품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혼자 이제 예를 들면은 개인 레벨에서 싱글 레벨에서 스탠드얼론으로 사용하다가 멀티 노드로 이제 확장하고자 할 때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앞서 이제 PG풀2라고 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PG풀2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리플리케이션을 빼고 이 두 가지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G풀2를 좀 정확하게 좀 사용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PG풀도 정확하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이제 명확하게 잡히게 되면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좀 HA 아키텍처가 제일 중요하죠. 하이 어빌리티 아키텍처, 고가용성 아키텍처입니다. 99.9%라고 해서 그 1년에 500분, 그러니까 한 8시간, 9시간 다운타임을 가지는 그런 그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싱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로드 밸런싱은 들어오는 부하를 여러 가지 서버로 이제 분산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상 로드 밸런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글로벌 서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밑에 이제 엔진엑스라고 써놨는데 그 엔진엑스가 오픈 소스이고요. 이쪽에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로드 밸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많이 테스트를 할 때는 엔진엑스를 가지고 로드 밸런싱 역할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옛날에 아마도 이제 IT 쪽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아마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중에 리플리케이션입니다. 리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본을 생성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곳에 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멀티 노드로서 이제 구성이 되었을 때, 세컨더리로 구성이 되었을 때, 프라이머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세컨더리로 복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로지컬 리플리케이션이 있고 피지컬 리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로지컬 리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사용했는 것들을 다시 SQL로 만들어서 다른 서버에, 그러니까 복제가 필요한 서버에 SQL로 만들어서 다시 이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종 DBMS에서도 가능합니다. 즉 이제 이쪽에 PostgreSQL을 썼다 그러면 이쪽에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MySQL이라든지 마리아DB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퍼블리케이션, 서브스크립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메시지 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지컬 리플리케이션인데요. 피지컬 리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중간 단계가 SQL이 아닌 실제적으로 쿼리가 들어가서 메인에서 쿼리를 저장소에 저장하기 직전 단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너리 레벨에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장애가 일어났을 때, 한쪽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이쪽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아키텍처 리플리케이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페일오버이고요. 페일오버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기능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노드에 이제 액티브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페일오버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해주는 어떤 이제 솔루션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이런 솔루션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PG풀 또한 뭐 오토 페일오버가 가능하고요. 어, 슬레이브 노드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페일오버가 일어나게 되면 스탠바이에서 액티브로 프로모션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쪽 서버가 정상적으로 구동됨으로써 뒤에 나오는 이제 HA에서 나올 텐데 고가용성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앞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모두 적용을 해서 HA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냥 HA라고 이렇게 아마도 얘기를 하셨을 텐데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제 기술들이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로드 밸런싱에서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제 스위칭을 해주고,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 페일오버에서 페일오버를 해주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스토리지에서 리플리케이션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커넥션 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뭐 HA하고는 크게는 좀 무관하고요. HA라고 했었을 때 그 99.99%는 500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용어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99.9%의 가용성을 가진다, 99.99%의 가용성을 가진다 하는데 뭐 1년 중에 연휴 가동 중지 시간을 이렇게 보장을 한다라고 하면 요런 이제 가용 레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앞선 그런 이제 기술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아키텍처 구성을 위해서는 그런 기술들을 접목한 이런 솔루션들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HL 구성하기 위해서는 PG풀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이제 상용 제품들은 많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이제 오픈소스 활동을 하시면서 뭐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PG풀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요. PG 바운서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커넥션 풀을 관리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적으로 뭐 모니터링 위해서는 오픈소스에서는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시각화를 위해서는 그라파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묶어서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볼 텐데요. 현재까지 아마도 이제 그 뭐 책을 보거나 이제 구글링을 해보면 해서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면 스탠드얼론 형식으로 싱글 노드로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현업에 아니면 이제 그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멀티 노드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재해복구 DR을 구성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거의 1금융권이나 아니면 이제 대국민 서비스는 DR을 항상 구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깐 뭐 DR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시게 되면 DR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서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전이 완전히 다르게 있고요. 뭐 부산에 있으면 서울에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멀티 노드 부분입니다. 멀티 노드에서 이제 HA 부분하고 이제 뭐 앞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가 뭐 용량 얘기도 했고 뭐 2436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멀티 노드에 이제 투 노드로 구성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윗부분이 피지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지풀이 제가 오타가 있는데 여기 이제 피지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지풀에서 실제적으로 안에 뭐 워치독이 들어 있습니다. 피지풀 워치독이 들어 있고 그 내부적으로 리플리케이션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액티브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립 디스크라고 되어 있고 요 뒷장에는 이제 그 공유 디스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액티브로 구성을 했을 때 리드 라이트 한 개 노드는 프라이머리 노드는 리드 라이트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슬레이브 노드는 이제 리드 온리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드 온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실제적으로 리드만 많이 일어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는 제일 쉽게 구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리드 라이트를 모두 한쪽으로만 이제 몰아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페일오버가 일어나게 되면은 슬레이브 노드에서 노드로 다시 리드 라이트를 모두 이제 보내주는 이런 구성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공유 디스크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노드는 두 가지가 있으나 밑에 이제 스토리지 레벨에서 같은 디스크를 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한쪽은 끊기지만 스토리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공유 디스크를 구성하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뭐 레드햇에서도 이제 제공하는 것들이 있고 상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리드가 많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한 4노드로 구성을 가능하고 뭐 5노드라든지 충분히 많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앞서 이제 제가 이제 여행사라고 하는 어떤 그 예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사는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여행 상품은 뭐 몇 개 이제 등록을 해 놓으면 전국에서 전부 다 이제 서치를 하기 때문에 리드가 상당히 많은 리드 트랜잭션이 많은 어떤 서비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이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라이트는 한쪽에서 일어나고 이 메인 프라이머리 노드에서 전부 다 이렇게 그 리플리케이션 체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노드에서도 전부 다 뭐 세 번째 노드, 네 번째 노드로도 리플리케이션이 가능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서비스 모델이나 그 사용성에 따라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네,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리드 온리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 이제 최적이고요. 현재 뭐 둘 다 뭐 리드 라이트 되게 구성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으신데요. 실제적으로 그건 상당히 이제 DBMS에서는 고난이도 레벨이고요. 오픈 소스로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솔루션들도 있고 그런 솔루션들을 맞섰을 때는 제약 사항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DBMS 레벨에서 지원해 준다라기보다는 한 단계 위쪽에서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좀 감싸서 제공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업무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지역을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컴플리트가 났을 때 이제 그 어떤 이제 충돌이 났을 때 그 풀어주는 모든 룰들을 다 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좀 다루지는 않고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시터스라든지 아니면 샤딩 스피어 뭐 이런 오픈 소스들이 액티브 구성을 할 때 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무에 적용하는 포스트그레스QL 아키텍처 구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려 사항이라든지 앞서 뭐 말씀드렸던 뭐 서비스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트랜잭션 형태라든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뭐 첫 번째 미드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한 아키텍처로서 지금 접근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다들 계시는 수준이 높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단계별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